네,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자, 오늘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이야기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나서 왜 얼굴을 안 보여주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주말은 주말과 일요일은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머리도 막 덥수룩하고요. 수염도 그대로고 일종의 호사를 누리죠. 호사를. 주말과 일요일만 그런 호사를 누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얼굴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모두가 기다린 세 가지 호재, 그 다음에 두 가지 우연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이 세 가지 호재는 다 이해할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우연한 두 가지까지 합쳐지면서 시장의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기다린 세 가지 호재가 무엇인지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졸라맨을 기쁘게 했던 요소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기 전에 시장을 보시면 좋은데요. 나스닥 지수 6일 연속 올라갔죠. 6일 연속. 여기는 5일밖에 표기 안 됩니다만 주간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주간상 4.82%, 올해 5.85%, 올해 며칠 안 지났죠?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P 500 4일 용상상하면서 3,999.09포인트, 주간적으로 2.67%, 올해 기준 4.16%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요. 다우지수 4일 연속 올라간 다음에 3.49% 올해 상승이고요. 주간에 2.00%의 상승을 보였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좋은 분위기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요소가 시장이 올랐다는 거, 많이 올랐다는 거 좀 보여드립니다. 저희가 산타렐레가 물건 나온 다음에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는데 일단 연초 상승으로 약간 유연이 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S&P 500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200일 선에 붙은 거죠.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저는 그렇게 되기를 거의 크게 보고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다시 나중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또 설레발 치고 막 엄청나게 기대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기대감이 큰 사람입니다. 미리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S&P 500은 200을 선을 두들기고 있는데 다른 종목도 그럴 것이냐 한번 골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종목들인데 첫 번째 테슬라, 두 번째 엔비디아, 세 번째 빅테크를 포함하고 있는 MGK, 메가캡 그로스죠. 성장주의 ETF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까지 봤는데요. 자, 빨간색이 200일선, 초록색이 50일선입니다. 보시면 200일선을 뚫고 올라간 기업이 아까 S&P 500처럼 엔비디아가 유일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장주 내에서는 유일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AMD 여러 가지 경쟁사를 통틀어도 거의 유일합니다. 엔비디아. 그 다음에 테슬라 반등했습니다만 굉장히 멀어 보이죠. 저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인데 MGK 심지어 멀어 보입니다. 애플 아주 멀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00일 선에 닿은 것만 해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린 S&P 500이 닫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닫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향후 이것도 올라갈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또 장비디아 뭐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막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습니다만 하나의 트렌드니까요. 이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는 첫 번째 주가 상승이고요. 모두가 기다린 호재였죠. 주가 상승. 두 번째 금리 하락입니다. 금리 하락. 금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보시면 제일 좋죠. 보신 것처럼 3.498%로 3.2%로 내려왔다. 그래서 올해 보시면요. 3.9까지 갔던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죠. 위원님한테. 이한 위원님 혹시 3.9로 갔는데
3.9에서 이게 4.05를 가지 않겠냐라고 농담으로 얘기해요. 근데 실제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갖고 지금은 3.5 밑으로 내려갔다. 이게 바로 시장을 올리는 요소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금리가요. 금리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장을 올리는 그 요인이 뭡니까? 금리가 빠져야지 물가가 빠지고 금리가 빠져야지만 뭐가 올라간다? 퍼가 올라간다 라고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퍼가 올라간다. 그 퍼를 제가 이제 초보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제가 권리금을 설명드렸어요. 권리금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더라고요. 라디오에서. 예, 권리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권리금이요. 보통 한 달 매출이 예를 10만 원이라 치죠. 커피숍입니다. 커피숍. 어제 든 얘기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 10만 원 버는 커피숍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누가 인수한다고 그러면요. 이 가게 권리금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달 10만 원 곱하기 12달, 1년치를 먼저 내면 그게 권리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20만 원이 되겠죠? 이 120만 원. 그죠? 그런데 권리금을 막 주고 이 커피숍 하려고 하던 차에 갑자기 이 커피숍에 호재가 들어와요. 호재가 뭐냐? 갑자기 옆에 건물에 큰 회사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회사원들 커피 많이 마시죠? 그럼 여러분들 그 호재가 나온다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 벌었던 이 가게가 지금까지 1년치 120만 원을 받았던 권리금을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뭐 12개월이 아니고 24개월 혹은 36개월 받으면 안 됩니까? 될 것 같아요. 이게 퍼입니다. 이게 퍼. 이게 퍼죠. 그러면 반대로 옆 가게 어제 얘기한 것처럼 옆 가게에 갑자기 스타벅스가 들어옵니다. 두 번째. 10만 원 곱하기 야 이거 뭐 되겠냐? 12달? 고사하고 12배가 아니고 뭐 5배, 뭐 3배. 이건 뭐 말하기 나름이겠죠.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 딱 줄여갖고 반만 줄이자. 6배. 60만 원이죠. 60만 원. 아니면 많은 분들이 이거 없다. 없이 무권리금. 없는 거예요. 권리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퍼입니다. 퍼. 그럼 여러분들이 이 멀티플, 이 PER, 주가 수익비율, 우리가 보여준 주가의 주가 형성하는 데 있어서 EPS 몇 배 멀티플을 주고 이 주가가 나온 거냐 하는 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정해진 EPS 값, 이게 EPS 값이죠. 10만 원이라고 하는 월 매출. 지금 막 털었던 그런 소리거든요. 우리 강아지 반려견의 모습이었습니다. 조용히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그걸 분위기를 모릅니다. 자, 어쨌거나 EPS 10만 원 곱하기 멀티플, 월수, 개월수. 이게요, 이거. 이게 바로 PER이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이해하시게 되면 EPS 곱하기 결국 이 PER이 되게 중요한데 10만 원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언제는 올라가고 언제는 내려오고. 여러분들 지금 몇 배입니까? 16배, 17배거든요, 현재. 2020년, 2021년도 제로금리 사이에서는 몇 배까지 올라갔습니까? 28배에서 30배를 줬어요. PER을. 지금 몇 배 준 거? 이거죠. 저점 얼마야? 저점이 13배에서 15배. 딱 반토막이었다. 예, 반 줄었다. 그럼 같은 매출을 같은 EPS 보이는 기업이 이것만으로도 반토막 나는 거는요, 일상이다. 일상. 이걸 이해 못 하시니까, 내 주가는 왜 빠지지? 분명히 이긴 그대로인데, 시점은 괜찮아요. 근데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 차이다. 테슬라 과거에 얼마였습니까? 퍼가. 1000배, 뭐 990배 이랬지 않습니까? 지금 몇 배입니까? 25배, 4배 이거거든요? 그리고 뭐가 빠진 거예요? 이게 몇 분에 몇 토막 난 겁니까? 이런. 생각해보세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40분에 10토막 난 거 아닙니까? 그대로 실전 그대로 오히려 커져도 웬만큼 EPS 증가해도 이거 퍼 내려오는 거 감당합니까? 감당 안 돼요. 갑자기 내가 이제 본 넷플릭스 한 대목인데 너 나 감당할 수 있겠니? 이거 아닙니까? 너 이 PER 감당할 수 있겠니? 이거거든요. 못하죠, 감당이. 주가 빠진 게 엄청나게 괴로우니까.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시면 내가 보기에 그러면 주식을 선전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럼 이걸 이해하신 분은 아마, 이 EPS, 아까 월 10만원 매출이죠? 10만원 매출. 이거의 변수가 아니고, 결국 곱하기 PER의 변수이기 때문에, PER을 올리기 위해서, 당장은 물가 정점을 찍고,
정점을 찍고 금리가 정점을 찍고 첫 번째 찍은 다음에 상당 기간 유지하다가 금리 인하가 돼야지만 이게 올라가겠구나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급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반대로 이거 올리기 쉽지 않죠, EPS.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비용이 막 증가하고 폭증하고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비용 증가하면 가장 최악으로 기업이 향하는 형태가 뭐가 있습니까? 인력 감축이에요. 속이 아프죠. 사람 내보내는 것만큼 마음 아픈 게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올리기 쉽지 않다. 그럼 이거의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물가하고 금리 담겨 있다. 이걸 이해하신 순간에 마음이 편해져요. 어차피 이거는 뭐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물가 정점을 찍고 금리가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죠.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올 초에 나왔던 고용지표. 고용은 그대로인데 웬일입니까? 시간당 임금이 빠지는. 진짜 아마도 제가 보기에 파월이 가장 원했던 그림이 그게 아닌가 해서 뭐 연착륙이다 뭐 말이 많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겁니다. 지금 금리가 아까 10년분 내려가는 이유가 뭐냐. 원래 예상치가 이거였어요. 패드 점도표 상향 5.1%. 이게 전망이었어요. 근데 내려갔죠, 조금. 왜? 고용지표 보니까 우리가 데이터에 의해서 금리 결정하겠다고 했던 연준의 말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고용지표상 시간당 임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걸 좀 내리는 게 어떨까 하고 해서 지금은 5.00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결국 2월에 0.25%, 0.25%, 예. 3월에 0.25%, 예. 이렇게 올리고 끝이면 얼마나 좋을까가 현재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잘 써집니다. 참 마우스가 참 후려갖고 구조 같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지금 어제 나왔던 또 예비치, 미시간 대학의 여러분들 소비자 신뢰지수,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예비치입니다, 예비치. 이게 여러분들 예비치가 있고 본 발표가 있는데 그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 발표가 된 게 뭐냐면요. 그 내용은 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64.6을 찍었기 때문에 일단 조금 개선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나왔던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거죠. 4.0%. 이게 뭐냐면요. 당장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예,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요. 내려오는 거 확연한데 4.4가 전망에 4.0까지 빠졌습니다. 쭉 그어보면 2021년 4월달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실제 인플레이션 아닙니다만 떨어질 걸로 보고 있다. 시장은 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물론 5년,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일단 당장 중요한 게 1년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물가 잡히고 있다라고 좀 보시고 물가 잡히면 금리 잡히고요. 금리 잡히면 퍼가 올라간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글로벌 라이브에서 우리가 CPI 발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주거비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이거죠. 지금 보시는 물가는 빠져요. 빠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이 보여주고 있는 나우캐스팅 빠지고 있고 실제 코어 CPI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좋은 거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쉘터 CPI는 계속 올라간다.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주황색 계속 올라가죠. 이게 문제야. 이게 이 서비스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전체 CPI의 30% 차지합니다. 30%, 3분의 1. 주거 비용이 뭐 임대료다. 그다음에 환산 임대료 여러 가지 있었죠. 오너스 에퀴벌런트 렌트라고 하는 OER 환산 임대료까지. 여러분들 집이 월세를 내게 되면 월세값이 있겠죠. 근데 집을 만약에 내가 살고 있으면 이거 월세를 환산하는 거예요. 환산 임대료. 그러니까 환산 임대료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거 월세는 얼마나 받을래? 한 달에. 이거거든요. 그게 다 포함시킨 게 주거 비용의 항목들인데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계속 올라가겠냐? 어차피 우리가 보고 있는 S&P 500 K-실러, 그러니까 주요한 도시 20개 지역에 대한 그 주택 가격을 보는 건데 이건 꺾여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계속 올라간다. 어떤 거냐? 이 갭이 있었다는 거죠. 갭이 있어갖고 이거는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만
향후 갭을 두고 반영이 될 거다. 이거 꺾이겠죠. 어쨌거나.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주택값이 내려가니까 집값 내려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나 집값이 뭐 팍 내려가고 있는데 혼자 뭐 월세 뭐 더 받을게요.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려가겠다. 다만 갭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던 가장 아쉬운 점이 쉘터값이 안 빠졌다는 거. 두 번째는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되는 바람에 이번 CPI가 좋았지만 크게 반등 못했다. 물론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은 나오겠죠.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마 내용 중에서 가장 좀 접할 단어가 뭐냐면요.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만 디플레이션. 예, 글씨가 좀 안 써집니다. 왜냐면 제가 이 마우스가 아주 싸구려 마우스. 펜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디스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과 디스인플레이션. 요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요겁니다. 그 차이점은 좀 설명드릴 거고요. 디스인플레이션을 보기 위해서 지금 시그널을 보시면 좋은데 이게 보시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상품과 제조업 ISM 발표하고 있는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지불 가격이에요. 6개월 선행 가격. 근데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뭐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문제 해결되고 있고 그런 문제 있습니까? 공급망 병목 현상 이런 거 없어 많이 풀어주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뭐 운반료도 떨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상품 관련해서는요 지금 되게 많이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확 빠졌어요 지금. 이 점선 이거거든요. 주황 점선이 노란색 점선 이게 그건데 많이 빠져 있죠. 근데 이게 CPI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일 건데 좀 덜 빠지고 있죠. 왜? 상품은 실제 CPI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 게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서비스가 아직 안 빠지다 보면 이렇게 더 빠진 거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쉘터가 어느 순간 확 빠지게 되면 이것도 같이 금방 빠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좀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 차이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겁니다. 쭉 경기가 좋아서 막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물가 올라가죠. 화랑이 옵니다. 화랑. 쭉 올라갑니다. 해서 이제 너무 좀 뭐랄까요. 너무 과열된 것 같아. 금리도 올라가고 하니까 야, 안 되겠다. 좀 낮추자. 한 게 디스인플레이션. 이건 약간의 긴축을 통해서 여러분들 통화를 조절해서 약간 옥죄는 겁니다. 경기를. 여러분들이 원했던 파월이 원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임금도 줄고 있고 임금 상승도 줄고 있고 그다음에 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를 예상해서 긴축한 형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물가는 잡히고 경기는 그나마 아주 마일드하게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더 옥죄면 디플레이션 빠지죠. 이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여기 빠진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허우적대고 있죠. 혼자 나홀로 막 물가도 뭐 그냥 그대로예요. 어렵죠.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디스인플레이션이 누가 보던 간에 가장 중간적인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사이에 있는 마치 뭐죠? 이제 골디락스? 예.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딱 중간 형태, 딱 좋은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설명드리고요. 근데 지금은 디스인플레이션 꿈꾸고 있다. 그리고 실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첫 번째 장이 올랐고 두 번째 금리가 떨어지고 세 번째 금리 떨어지니까 달러가 빠지고 있죠. 달러가 101.92까지 빠져. 일단 101자를 봅니다. 101자. 정말 오랜만에 보는 숫자입니다. 한 6, 7개월 만에 보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보시고 이게 빠지면 몇 번 설명드린 건데 이게 빠지면 실적이 좋아져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이 달러인데 달러 인버트한 거. 이게 인버트한 건데 이게 빠지는 걸 보이지만 올라가는 거죠. 뭐 5%, 10% 올라가죠. 15%까지 올라갔죠. 그때는요. 이익에 대한 그 전망치, 리비전, 그러니까 이익을 올린 쪽과 내린 쪽을 그 합을 보는 건데 이게 빠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익을 올린다는 쪽보다는 내린다는 쪽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실 때 실제 결과치가 거의 반영됩니다. 이게 여기까지 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게 거꾸로 반등하잖아요. 그러니까 깎이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실제 그림이 더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왔죠. 올라온 게 내려간 거죠. 인버트한 거니까. 그럼 이걸 보고 턴하겠죠. 물론 4분기 시가 아직 안 났으니까 그림을 이렇게 점수를 글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게 좋아지는 그림을 보여준 겁니다. 예, 달러는 무조건 내려오는 게 좋다. 미국의 빅테크에 대한 K 매출 비중이 60% 아니겠습니까? 인터내셔널 60%, 도메스틱 40%로 빅테크에 대한 매출 비중이 이래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달러가 떨어져야지만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 라고 좀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벌써 4일 전에 이미 데스크로스가 났죠. 데스크로스. 지금 달러가 많이 빠지면서 메뉴에 있는 게 200일선, 그 다음이, 그러니까 메뉴, 거꾸로 바뀌어갖고 지금 이제 50일선이 200을 뚫고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요 메뉴에가 잘 안 보입니다만 메뉴에가 200일선, 그 다음에 51선, 그 다음에 달러. 역별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그 차트 모습 똑같이, 달러를 인버트하게 되면 S&P 똑같이 움직인다. 똑같이 움직인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이게. 지금 달러가 확 빠졌는데, 지수가 못 가고 있어요. 같이 가야 되거든요. 확 빠졌는데 지수가 못 가고 있습니다. 가야 되겠죠. 이게 한 5% 내에서 한 7% 정도가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이걸 갭을 메꾸겠다, 빠르게. 그러면 더 올라가겠죠. 뭐가? 시장이. 그게 4,200포인트 이상 됩니다. 제가 보기 이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역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달러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물론 미국채 하시는 분들이 한번 달러 빠지면 별로 안 좋겠지만, 왜냐면 달러가 이제 수익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기업의 이익을 본다 그러면요, 달러 빠지는 게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문제가 지금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4분기 실적까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 계속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EPS의 어닝 그로스 레이트가. 그죠? 물론 여기서 에너지를 빼게 되면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어차피 도끼인 객긴 마이너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조금 더 그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라도 달러 하락을 좀 같이 기원해보자 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테크 잡스, 테크 쪽에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고 있다. 이제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40%가 인력을 줄였거든요. 엄청나게 줄인 겁니다. 반을 줄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상상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그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여기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저는요. 그 엄동설안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진짜 추운 겨울에 갑자기 밖으로 나왔던 사람이었죠. 그때 시기에 저하고 우리 김동완 프로가 같이 나왔는데 아마 저보다 좀 더 빨리 나오지 않았을까, 김동완 프로가. 지금 현재 김동완 프로요. 3프로에 같은 시장에 있었으니까. 근데 먼저 나오고 제가 뒤에 하여간 되게 추운 때 나와갖고 정말 추운 겨울을 보냈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10초만 제 개인 얘기를 하게 되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아침 저는 이제 5시 반부터 하루를 시작하니까. 왜냐면 시장을 또 한 페이지 작성합니다. A4지로. 그걸 항상 일어나면 시장부터 적는 거예요. A4지 한 장. 그 다음에 수많은 방송, 밤까지 쭉 이어지는 한 20시간 일정이 매일 주어지거든요. 근데 힘들잖아요. 잠도 오고 피곤하고 몸도 안 좋고 깨병 부르시고. 근데 그때마다 제가 힘든 걸 깨는 게 뭐냐면 엄동설한 때 나왔던 그때를 생각해요. 춥고 배고프고 진짜 애들은 집에 있고 저도 집에 있고 와이프도 생활비에 쪼들려 있고 이런 걸 지금도 생각하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그냥 잠이 확 깹니다. 잠도 깨고 힘도 나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각자. 잠깐 제 개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게 나와주고 있다. 지금은 물론 그 정도 아닌데 약 37%까지 인력을 줄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구간을 가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달러마저 이 빅테크 실적을 폄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자, 지금까지는요, 3가지의 우리가 바랬던 요소 봤고요. 갑자기 이걸 뭐라고 하죠? 갑툭튀라고 하나? 갑자기 튀어나온 용어 있죠, 전문분들 쓰는. 갑자기 튀어나온 2가지 우연이 또 있습니다. 와우, 엄청나죠? 같이 볼 건데 아마도 바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시장 올리는 두 가지 우연. 이건데요. 이게 여러분들 유럽의 지금 겨울에 한참 겨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왼쪽이 체코, 오른쪽이 오스트리아인데 이게 지금 스키장입니다. 스키장에 눈이 없어요. 눈이 없고 이게 뭐라 그러죠? 눈 만드는 거? 예. 이게 심지어 아예 포기한 거죠. 왜냐면 눈이 일부 있는 거에다가 이걸 돌리는 거지 아예 눈이 없어요. 이걸 다 덮습니까, 이걸? 예? 안 되잖아요. 이걸 재빙기나, 그러니까 눈을 못 만드는 겁니다. 오른쪽은 보시면 되게 웃기죠? 이만큼 일부 여기서 타는 거예요, 지금. 스키를 너무 타고 싶어 하니까. 이들은 겨울 스포츠 한창 유행이니까. 근데 사람들 없어요, 눈이. 야, 유럽이 어마어마하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가스 저장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노란색 2022년 작년의 모습이죠. 작년의 모습.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향후 불어닥칠 어떤 추위에 대비해서 저장해놓는 저장 용량을 보여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차 있으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많이 차 있지만 또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많이 소비하면 또 많이 주기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올해 한번 보시겠어요? 올해? 물론 이게 작년이니까 이게 이어져 갖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작년에 또 많이 저장해놨습니다. 거의 한 85%가 저장해놓은 상태에서 올해를 넘어왔는데 올해 여기 있어요. 안 보이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예요. 이게 내려오지 않고 이게 보통 올라왔다가 한참 채워놨다가 겨울에 보내면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내려와요. 그 이듬해 내려와서 다 쓰고 나서 다시 채워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지금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여기 더 늘렸죠. 더 늘었죠. 그만큼 소비를 안 하고 있다. 전 계속 더 쌓일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써요, 가스를. 날씨가 따뜻한데 왜 틀겠습니까? 예,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정말 의외의 뜻밖의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해서 지금입니다. 해서 보시면 벌써 며칠 안 지났잖아요. 지금 6.5%. 예, 중순. 그러니까 중순이니까요. 근데 보게 되면 많이 올라왔던 1월 달에 이게 스톡스 600 지수입니다. 유럽 스톡스 600 범유럽 지수죠. 3.3%, 3% 다 앞서는 2배 이상 올라왔죠. 엄청나게 강한 모습으로 유럽이 올라가고 있고 유럽 역시 뭔가 아직까지 약하지만 연착륙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국 지수보다는 MSCI 아시아 퍼시픽 인덱스를 보시면 좋은데 여기 많이 차지하는 게 뭡니까? 중국이죠. 이미 불마켓입니다. 불마켓. 저점에서부터 20% 넘게 올라왔어요. 불마켓으로 진입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왼쪽에 보는 게 3개월 동안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ADR 종목들인데 알리바바 55.99%, 핀티우도 75.19%, 진동닷컴 41%. 엄청납니다. 예, 상승세가.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세 가지 시장 올라가죠. 물가 내려가면서 금리 인하하고 있죠. 금리가 내려가고 있죠. 마지막으로 달러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 우연한 두 가지는 유럽의 강세, 중국의 강세가 있었다. 그게 합쳐지면서 장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정리가 된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한 가지 홍보하게 되면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상급 시험에 대한 5회 시험이 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등록 최초 자격증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세한 내용은요 뮤지엄.co.kr 가셔갖고 보시고 꼭 한번 시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월 16일입니다. 올해 날씨 좋고 얼마나 온화한 날씨가 보이겠습니까? 봄에 한번 시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하면 글로벌 주식자가 들어가니까 은행권 분들이 이거 말이 되냐 주식만 하는 거냐 빼갖고 지금 뭐냐면 이름이 글로벌 투자 분석사로 이름이 바뀌고 있는 과정이 있다. 예. 아직 바뀐 건 아닙니다. 바뀌게 되면 모든 금융권, 은행을 포함한 증권사의 분들이 봐야 됩니다. 시험을. 안 봐도 상관없죠. 강제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국내는요, 심지어 전문가라는 분들도 전부 다 국내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법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 안 따면 영어 못 합니다, 여러분들, 국내 자격증.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거 안 따면 못 하죠. 근데 해외는 왜, 그냥, 사실은 그냥 뭐, 야,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몰라. 자, 우리가 해외 자격증을, 해외 이 주식 중개할 만한 법적 요건이 뭐야? 몰라. 근데 말을 잘한다? 아니면 이거 미국 측에는 관심이 있다, 손 쳐갖고, 뭔가 많은 분들의 어떤 뭔가, 인사이트 주는 자체를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보나 인사이트는요, 반드시 기본적인, 지식 하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라고 보시고, 그러면 이제 글로벌 투자 분석 시험, 이 자격증 이름이 바뀌고 있는데,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그래서 제가 심사가 끝나면 이름 바꿔갖고, 나중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하여간 자격증 꼭 시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의 응원을 다시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자, 방송 끝내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